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비단 공장이나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현장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라고 해서 이러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산재 신청이라고 알려진 이 방식은 사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먼저 업무상 재해, 즉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재해인지를 판단한 뒤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재해인지를 판단해서 보험 처리 또는 공상 처리를 결정하는 논리로 진행됩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란 업무 연관성, 즉 업무와 재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원인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는 말 그대로 일하다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그 이벤트에 기인해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경우 해당 사건이 업무의 영역 내인지 밖인지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대다수의 질병이 특정한 일회성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되어 온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시기적으로도 빠르게 발생할 수도 천천히 발생해 퇴사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직업환경 전문의 등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나 질병 모두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개인적인 재해로 판단되고 연관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거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란 회사의 전세버스 등 원격지 출퇴근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이름으로 업무상 이용을 위해 지급된 법인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기 소유 자동차로 출퇴근하더라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 즉 딴 데로 새지 않았다면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출퇴근 중 병원에 들른다거나 마트 등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자녀를 학교 등지에서 픽업하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통상의 경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이어지는 산재 처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업무상 재해란 말 그대로 사업주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전제 조건이고 실제로 그 재해에 의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산재보험 처리, 즉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나 그에 준하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산재건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입원비나 약값 등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급여 모두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가 없고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4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3일 이내로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현장에서 소위 공상이라고 부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산재보험에서 정식으로 보험금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그 재해가 사용자의 업무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적으로라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 장애보상이나 유족비 등이 모두 포함되고 특이할 점이라면 산재보험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반면 근기법상 사적 휴업보상은 60%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재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원무과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사고 등으로 다쳐서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으면 수납, 즉 돈을 내게 되는데 이때 원무과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건강보험이 아니라 회사에서 다쳤으니 산재 처리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하게 되는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서에 회사 업무 때문이라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만큼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혹 사업장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산업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간혹 산재 처리를 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나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판단돼서 근로감독이 나올까 싶은 마음에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를 하자고 제안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큰 부상이라도 보험금 대신 사적 보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사적 보상의 규모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훨씬 적을 뿐더러 공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노무사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상 처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비용, 즉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및 치료 중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약정서를 통해 공상 처리를 상호 합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나 약제비의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별것 아닌 부상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치료만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나, 반대로 근로자가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받아 고액의 영수증을 끊어오는 경우 100%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소위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상이 필요한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금을 아끼려다가 소송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사 모두 금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잊어버리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입니다. 사업주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제1시나 사실관계를 적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급여의 기준이 3일 초과 치료인 반면 조사표는 3일 이상 요양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제출 시 과태료가 최대 1,5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3일간 치료해서 공상처리로 마무리한 사건이라도 산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청에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과도 별개이기 때문에 꼭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